자, 이번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사진이 있고요. 그 뒤에 사연과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어제 재판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1심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목포 창성장은 손혜원 차명재산, 그리고 투기 맞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요. 이게 그동안 이제 목포 부동산 투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손혜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아니다. 투기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고 차명재산 아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법원은 이렇습니다. 도시재생계획 비밀, 미리 취득, 그리고 조카 등 명의로 10억대 매입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미리 알았다. 그리고 약간 차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차명재산, 투기 이렇게 본 거죠, 법원은. 징역 1년 6월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손 전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납득 못한다. 항소, 방침 의사를 밝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손혜원 의원, 이 목포 부동산이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 문제되는 거 확인되면 전 재산 목숨 건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본인 생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좀 더 소개돼 있습니다. 공직자 신뢰 훼손한 중대 비리다. 차명 매입 창성장 몰수 명령도 있다. 역시 뭐 유죄 납득 안 된다. 항소한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의 모습 그리고 관련된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선고 결과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하시는 분 오셨는데 말씀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0.001%라도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현구택 부위원장, 일단 네네. 변호사시니까 어제 1심 판결, 일단 그 내용과 그 법원의 판단 배경,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쟁점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게 도시재생계획이라는 게 비밀이냐. 예. 이 비밀에 해당된다 그러면 공직자가 어떤 비밀을 취득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되느냐 여부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명,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냐 아니냐, 실명제법 거기서 위반이냐. 이제 조카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나온 얘기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리고 목포 전 시장도 아마 증인으로 나와서 이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잡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할 때 이 회의에 참가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안각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는데 그게 거부가 된 사례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마 언론에 보도되거나 예. 주민공청회에 했던 내용은 이게 아마 이 실제 계획보다는 조금 더 애매하게 돼 있었다.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명제법 위반은 이건 뭐 흔히 많이가 아실 텐데 예. 그 판단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누가 냈느냐. 그다음에 거래를 할 때 누가 갔느냐. 그다음에 뭐 세금을 누가 냈느냐. 예. 옛날 우리 집문서 땅문서라 그러죠. 예. 등기부 실제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월세를 받으면 누가 받느냐. 그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아마 거래를 실제로 그 협상을 할 때 예. 실제로 아마 했다든지 아니면
돈의 출처가 누구냐 이런 데서 아마 이게 차명 아니냐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이제 무죄 주장을 할 때는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에는 좀 혐의가 중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바라든지 아니면 예. 무죄를 다투는데 예. 어쨌든 공직자였고 무죄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중한 형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혐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재판부가 그렇죠. 판단 아무래도 감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재생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국회의원이니까 취득한 거 아니냐. 이게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예. 보기 때문에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아까 두 가지 쟁점, 비밀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차명이냐 아니냐 이 예. 두 가지는 아마 항소심에서도 계속 다퉈질 것 같습니다.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 예. 앞서 영상 보셨지만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자신 있을 상황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항성장이라는 저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일대를 제가 예. 출장 갔다가 목포역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 김에 가봤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본 바로는 원래 저도 지역방을 돌다 보면은 뭐 대구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근대 거리 비슷하게 만들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투입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고요. 예. 그 지역의 집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변동합니다. 아. 그리고 뭐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은 뒤에 예를 들어 광주역 앞에 있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꿔놓은 뒤에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가는 공간을 탈바꿈했고 예. 상권이 발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적 가치만 보고 예전에 사전에 매입했다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개발 계획을 입수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개발 계획이 5년 뒤냐, 10년 예. 뒤냐, 아니면 20년 뒤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라는 거는 매우 크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비밀자를 사전에 인지했다 그러면은 예. 투기의 의도 또는 부동산 투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 뭐 차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 중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박찬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 결과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반응은 사실은 이거 납득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쟁점이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첫 번째 쟁점은 공개된 비밀도 비밀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댔다. 즉 완전히 법률이 통과한다던가 예. 확정 발표가 난다던가 이르기 전에 예. 이 계획, 그러니까 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선이 어디까지이고 또 연도가 몇 년도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언론에 대략적인 개요가 공개되고 공청회에 나왔어도 예. 공직자 특히 보안각서까지 쓴 그런 상황의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그것도 뭐 차명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법원에서는 부적절했다라고 한 것 같아요. 물론 향후에 이제 법원에 가서 상급심에 가가지고 예. 공개된 비밀도 비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에 판단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예. 그 상징적으로 이거는 유죄다. 공직자는 이런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예.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혜원 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권 전 대표님. 예.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최근 분위기는 공직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엄격한 잣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라 하면 국회의원이 손혜원 전 의원이 예. 의원을 하면서 야 목포 이렇게 좋은 데인데 너무 낙후됐다. 많이 알려주고 홍보대사하고 했으면은 목포에서 굉장히 고맙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가 꼈잖아요. 사가 꼈잖아요. 자기가 샀어요. 사지 않았으면 됐어요. 홍보만 했으면 칭찬받을 일이었을 공과 텐데. 사죠. 공과 예. 사. 왜 사가 끼냔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우리가 보통 왜 언론사도 보도자료가 왔는데 예. 그거를 발표되는 순간 자기가 주식 사잖아요. 어. 그럼 내부자 거래 통정매매 다 감옥 갑니다. 자기가 함부로 사면 안 돼요. 공직자나 언론사나 이 공적인 예.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해 충돌에 있고 예. 공과 사가 꼈으니까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혐의가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개전의 정이 없다.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공과 사를 이번에 다시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예. 또 손혜원 전 의원이 목숨까지 내놓겠다. 전 재산 내놓겠다. 예. 너무 말을 세게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는 어느 증권사 사장은 예. 취임사에서 예.
내 주가가 회사 주가가 너무 싸니 예. 올 연말까지 목표 주가가 안 되면 나는 그만두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구내식당에서 조용히 밥 먹고 3년 채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사실 54억 전 재산 내놓는 게 맞죠. 근데 또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내놓겠다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하여튼 함부로 큰 소리 치는 게 목숨, 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 법정 구속은 면해줬거든요. 예.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 피고들 그 재판하면서 항변권으로 해서 예. 법정 구속 안 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특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이 좀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전직위원이라 예. 그 법정에서 좀 봐준 것 같은데 예. 모든 피고들을 다 좀 법정 구속 안 하고 좀 이렇게 항변권을 좀 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네 분 말씀 좀 연속해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인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 지금 미국이 대선 기간이죠. 경쟁이 치열한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오늘 사진으로 나왔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인지요. 자, 오늘 보면 앞서 사진은 바이든 후보가 나왔지만 오늘 주인공은 이 바이든과 같이 대선에서 대선 경기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보면 여자 오바마, 반 트럼프 선봉에 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입니다.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한 거죠. 내용 보면요.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 후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의 해리스 상원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첫 흑인 여성 주 법무장관 출신의 스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법무장관, 그리고 상원의원이 된 거예요. 50대의 달변가다. 지금 바이든은 나이가 많잖아요. 70입니다. 70대. 흑인 시위 기대에 부응한다. 왜냐하면 흑인 여성이라는 측면이죠. 바이든 보통 사람을 위한 겁없는 전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러닝메이트의 똑똑하고 터프한 유색인종 여성이다. 똑똑한데 터프하다. 그러니까 상대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 본인의 삶에 대해 설명이 있어요. 자메이카 그리고 인도 이민자 부모를 뒀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주 소수자죠. 그렇게 되면요. 검찰국장, 주 법무부 장관을 거쳐 전투력을 갖춘 당내 진보파다. 고령이고 백인이고 중도인 바이든. 민주당 지지 기반 고려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다 반대잖아요. 고령이 아니라 젊습니다. 그리고 백인이 아니고 흑인. 중도가 아니라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이런 부통령 후보가 된 거죠. 토론 능력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여자 오바마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 미국 유권자들에게 통할까요? 이 후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자 오바마라는 별명을 붙이려면은 예. 본인의 저 삶의 이력에 더해가지고 굉장한 화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 오바마 같은 어쨌든 그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예. 오바마가 굉장히 각광받았던 건 뭐냐면은 예. 사실 2004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분위기 띄우는 연설을 하러 나갔다가 굉장히 그 연설이 호감을 사가지고 2008년도에 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정도의 말 한마디도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뭐 지금 뭐 카말라 그 해리스의 그 이력이라는 건 오바마에 못지 않다 예.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은 화술면에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 두세 번 정도 찾아봤는데 예. 오바마가 풀어내는 방식 예를 들어 오바마가 처음에 미국 국민들 열광시킨 딱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예. 오바마라는 이 우스꽝스러운 아프리카식 이름을 가진 나에게 만약에 미국이 한 자리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자유롭고 관대한 미국이다. 뭐 말을 풀어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옛날 이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 뭐 자소서나 이런 것들 보면 젊은 예. 세대 보면은 항상 조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시고 예, 뭐 가난하고 예. 뭐 공부만 해서 이런 얘기를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분의 이력이라는 거는 그런 걸 충분히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화술이라는 거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다. 그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말하는 게 여러 번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오바마 연설만큼 임팩트가 있는 그 당시에 오바마 연설이라 하면 제가 예.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예. 2004년도에
MP3 플레이어에 모든 대학생들이 1번 트랙으로 넣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 정도. 오바마 연설. 예,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팟이라고 했죠. 그게 처음 나왔을 예, 때 예. 1번이 항상 오바마 연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연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자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후보는 연설 못하기로 미국 내에서 소문이 난 인물이라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죠?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이 해리스 상원의원 관련해서 만약에 뭐 바이든이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좋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좋은 선택이다. 근데 막상 선택을 하니까 사기꾼이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는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너무 좀 티나게 바꿨습니다. 이게 표가 많이 납니다. 트럼프, 해리스 맹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박시환 교수님. 네. 이렇게 갑자기 말 바꾸고 화내면은 뭔가 본인이 좀 약하다.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고비를 만난 것 같아요. 예. 사실 트럼프 그러면은 뭐 달변가 아닙니까? 예.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후보를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흑인들 소위 인종 갈등이나 이런 거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또 자신과 소위 말해서 토론에서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화술을 갖췄다, 화력을 예. 갖췄다 이러면은 예.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 그 해리슨 상원 의원이 2011년도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이제 도전했을 때 예. 트럼프가 과거에 $6,000를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또 이방카 딸도 $2,000를 기부를 했어요. 예. 이런 사람이 주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출마했을 때 자기가 후원금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젊은 흑인계 여성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토론해서 하루아침에 말 바꿔가지고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면 토론회 때 그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예.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로서는 곤혹스러운. 과거에는 자기가 후원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상대방을 어떻게 비판할지 예. 그 부분도 향후에 이제 토론 국면에서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바꿨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난다. 뭐 기사도 그렇게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